그게 사실은 그 사회의 격인 것 같아요. 그 사회가 얼마나 훌륭하냐는 훌륭한 선배가 있고 그 훌륭한 선배가 훌륭한 후배를 뽑아줄 수 있는 그게 전통이 이어질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룰을 깨면서 내가 아이디어를 낼 것이냐. 근데 이 사람은 베팅을 한 거죠, 사실은.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워싱턴 DC에 있는 베트남 메모리얼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기념관입니다. 보통 기념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약간 그리스 신전처럼 생긴다든지 약간 전통적인 그런 건축 양식으로 되어 있고 근엄하고 거기 동상 하나 서 있고 거기서 한번 쳐다본 다음에 오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전통적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기념관입니다. 그거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파르테논 신전 들어가면 아테네 여신상이 가운데 딱 있고 그거 한번 보고 오고 그런 동상을 막 엄청나게 큰 스케일로 만들어서 스케일이 주는 압도감, 경외감을 들게 하는 것, 그게 메모리얼의 기본이었어요. 내가 사는 집보다도 일단 크게 만들고 내가 맨날 바라보던 사람보다 더 크게 확대한 동상을 보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메모리얼입니다. 사람이 경외심을 가지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케일이 큰 거래요. 나보다 엄청나게 큰 규모를 봤을 때 경외심이 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끼리나 기린을 앞에서 봤을 때 약간 경외심이 드는 것, 혹은 별마당 도서관에 우리가 갔을 때 거대한 책꽂이를 봤을 때 우리가 경외심이 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물의 크기나 아니면 동상의 크기를 크게 하는 게 메모리얼의 기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베트남 메모리얼에 와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되게 흥미로운 그 히스토리가 있어요. 베트남 전쟁은 미국으로 치면 패전입니다. 미국은 사실은 독립전쟁을 영국하고 했을 때 이겼고 남북전쟁도 어쨌든 북부군이 이겼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이 된 거고 멕시코하고의 전쟁을 이겨서 캘리포니아를 차지했고 대부분의 전쟁들은 다 이겼어요. 2차 세계대전 이겼죠. 근데 잘 나가다가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것도 자기보다 훨씬 더 작은 그런 나라한테 패배를 했다는 게 큰 어떤 아픔으로 돼 있고 또 거기서 먼 이국 땅에 가서 많은 고통을 겪고 돌아온 군인들의 그 이후의 트라우마 같은 것들도 그 사회적 문제가 되고 했었는데 이 전쟁을 자기네들이 진 전쟁을 어떻게 기릴 것인가, 이게 되게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은 베트남 전쟁 메모리얼이 아니고요, 베트남 베테랑스 메모리얼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에 참전 용사들을 기념하는 그런 곳인데 이 공간이 정말 특이하게도 건물이 없습니다. 땅이 잔디밭이 쫙 있는데요, V자 모양으로 살짝 땅이 패여져 있는 걸로 끝. 진짜 정말 심플하죠. 이게 너무나 쇼킹한 디자인인데 저는 더 쇼킹한 거는 이 아이디어를 뽑은 심사위원이 더 쇼킹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출품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당선된 사람은 예일대학교 2학년밖에 안 됐던 학생인 마야 린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건축가 학생이 그것도 전설적인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 종이 2장에 파스텔로 이렇게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다 요즘으로 치면 A4 용지 같은 데 타이핑을 해가지고 한 페이지짜리 딱 하고 끝. 거의 뭐 그냥 그림도 한 3장인가 밖에 없어요. 배치도 투시도 몇 개. 프레젠테이션 한다면은 한 3시간 정도 쓰면은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데 그게 뽑혔어요. 그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건축물은 공모전으로 됐을 경우에 훌륭한 아이디어를 내는 건축가도 중요하지만은 훌륭한 심사위원이 꼭 필요하다. 심사위원 51%, 출품작 49%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학생의 아이디어가 또 실행도 되게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도도 되게 높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은 왜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돼 있냐 하면은 일단은 워싱턴이라고 하는 도시의 구성을 한번 봐야 됩니다. 워싱턴에 보면은 그 국회의사당이라고 있어요. 그게 하나 있고 이게 이제 내셔널 몰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중요한 건물들이 이 주변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 건너편에 이게 쫙 하나의 축을 이루는데 이 축 건너편에 링컨 메모리얼이 딱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사당 건물과 링컨 메모리얼 사이쯤에 워싱턴 메모리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워싱턴 메모리얼의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백악관이 딱 있죠. 이게 제일 중심 구도예요. 그리고 이 포토맥 강이 흐르는데 이 포토맥 강을 건너서 쭉 이 축이 연결되면 어디로 가냐 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현충원 같은 데죠. 알링턴 국립묘지인가요? 그게 있습니다. 가장 기념하고 싶은 것들은 다 이 축선상에 다 배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회의사당도 기념할 만하고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은 건국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은 영국하고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런 기념비적인 사람이죠. 그 다음에 남북전쟁을 이긴 그 링컨 메모리얼이 여기 딱 있죠. 그러니까 다 이긴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게 베트남 메모리얼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생각했을 때 조금 자랑스럽지 않은 거는 약간 옆으로 비켜서 베트남 메모리얼은 그 중심 쪽에서 벗어나서 있고요. 한국전쟁 약간 비겼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 건너편 쪽에. 그리고 뭐 제퍼슨 기념관, 루즈벨트 기념관 이런 데 물가 쪽에 딱 배치가 잘 되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시면 광화문에 가면은 광화문에 딱 강하게 있는 축이 하나 있죠. 이순신 동상과 세종대왕과 광화문 쫙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의 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의 축이 중요하고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들을 거기다 배치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그 축선상에 있으려고 다 거기 가서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체 국가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 이 축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베트남 메모리 V자로 되어 있는데 이 V자가 향하는 방향이 참 특이합니다. 그건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얘는 보시는 것처럼 잔디밭으로 주변이 되어 있는데 아주 완만한 경사로가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런 얘기가 있죠. 딱 그겁니다. 전사자들의 이름이 이 까만색 돌벽에 그대로 다 새겨져 있어요. 수천 명의 이름들이. 근데 저는 이 메모리얼이 뭐가 훌륭하냐 하면은 한편의 영화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념관 그러면 기대하는 그 엄청난 동상도 없고, 물론 나중에 뭐 사람들이 동상이 없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조그만 동상을 이북에다 세우긴 했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동상도 없고요. 그냥 길 가다가 산책하듯이 잔디밭을 가면은 땅이 길이 이렇게 경사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워낙에 완만하기 때문에 내가 의식을 못합니다. 서서히 들어갑니다. 근데 처음에는 왼쪽에 한 발바닥, 발등 정도쯤에 이렇게 까만색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그 돌벽이 왼쪽에 보이죠. 산책하듯이 오른쪽 쭉 보고 왼쪽 보면 잔디밭이 쫙 있거든요. 그걸 쫙 걸어 들어가면은 점점 이 돌벽이 올라옵니다. 점점 올라오다 어느 쯤 되면 정신 차리면 한 무릎까지 와 있어요. 그러다 허리까지 와 있고, 좀 지나면 가슴 밑에가 내 키보다 확 커져요. 그때쯤 돼서 정신 차리고서 딱 보면은 내 시야에 온통 다 까만색 돌에 전사자들의 이름이 쫙 수천 명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몇 발자국 들어갈 때 한 대여섯 걸음 들어갈 때는 내 왼쪽에 전사자들의 이름이 한 대여섯 명, 10명, 20명 있다면은 한 20-30m 들어가서 내 키보다 커지면은 내 시야에 들어오는 전사자의 이름이 한 1000명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약간 압도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구나. 그게 잘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잃은 전쟁인지가. 근데 그 자리에 들어가면 공간적으로 그게 딱 느껴져요. 마치 거기에 딱 그 개입되는 느낌은 뭐냐 하면은, 베트남 전쟁이라는 게 미국이 처음부터 그렇게 대대적으로 물량을 쏟아부은 전쟁은 아니었죠. 처음에 서서히 하다가 그냥 하다 보니까 수렁처럼 점점 빠져들어가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잃은 그런 전쟁이 됐는데, 마치 그것처럼 내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어느새 그 수렁에 빠진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근데 드라마는 딱 그 전사자들의 돌벽을 봤을 때 얘가 돌이 예를 들어서 매트하다고 하죠. 거칠게 표면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돌 이름밖에 안 보이겠죠. 근데 여기 되게 건축가의 그 세심한 배려가 보이는 게 뭐냐면은, 그 까만색 돌을 물갈기라고 그래서 물을 부으면서 갈아낸 그런 형식으로 한 거예요. 그 물갈기로 되면 뭐냐면 얘가 거울같이 비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전사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내 얼굴과 내 뒤에 있는 이 배경들이 쫙 흑백으로 반사돼서 보이는데, 전사자들의 이름이 공중에 떠 있듯이 수천 명, 수백 명의 이름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해서 얻은 지금의 평화, 그리고 전쟁의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 내 얼굴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되게 사실은 좀 우울해요. 그 베트남 전쟁의 우울함에 내가 묻혀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제일 피크가 어디겠습니까? 여기죠. 이 제일 깊은 부분. 거기까지 하고서 끝나면은 진짜 우울하고 다 뭐 우울증 걸리고 나올 것 같은 메모리얼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영화라는 게 클라이막스를 치더라도 갈등이 정점에 이르면은 그 다음에 카타르시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얼에서의 카타르시스는 정말 제일 깊은 그 꼭지점을 턴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딱 보이는 게, 이 사진에서 보시면 워싱턴 메모리얼이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그런 역사적 상징물이 딱 보여요. 오벨리스크처럼 생긴 거 있죠. 근데 반대쪽에서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다르냐? 딱 링컨 메모리얼이 보입니다. 거기를 또 거꾸로 걸어 올라오면은 이게 완만한 경사로로 그 마음의 무거움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내 시야에 점점 더 녹지가 많이 들어오면서 거기서 완전히 이제 탈출하게 되는, 그러니까 인게이지 될 때도 완전히 서서히, 나올 때도 서서히, 전반적으로 주변의 자연 환경과 그걸 즐기면서도 동시에 베트남 메모리얼을 서서히 느끼면서 들어갔다 나오는, 그게 진짜 기승전결이 완벽한 그런 메모리얼입니다. 뭐 지은 것도 없어요. 그냥 땅 판 다음에 돌 세우고 이름 새기고 끝. 이런 게 디자인의 힘인 거죠. 근데 제가 부러운 건 뭐냐면은, 이 마이아린이라는 사람이 미국 건축계에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됐겠죠. 그러고 나서 미국에 또 다른 아주 안 좋은 사건이 하나 있죠. 9.11 테러가 생깁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또 죽었어요. 근데 그거를 또 기념하기 위한 메모리얼이 필요합니다.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너진 자리에. 대대적인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때 또 기가 막힌 게 하나 또 탄생을 합니다. 메모리얼이.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건 뭐냐? 마이클 아라드라고 하는 건축가가 출품을 했는데 그걸 뽑아준 사람이 마야린인 거예요. 누군가가 훌륭한 심사위원이 그거를 마야린의 작품을 뽑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장성한 다음에 또 다른 후배 건축가의, 젊은 건축가의 좋은 작품을 뽑고, 그러니까 그 레거시가 딱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 메모리얼이 2004년도 이때 있었는데 그 에피소드를 제가 들었는데 이 마이클 아라드라는 사람이 9.11 테러가 딱 났을 때 우리가 막 경악하면서 볼 때 이 친구는 메모리얼이 뜨겠구나. 그때 설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그날 당일인가, 그 다음날인가 그래서 갔대요. 메모리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원래 아이디어는 분명히 공모전이 나올 텐데 낸다면 자기는 허드슨 강에다가 만들겠다. 허드슨 강이 쫙 우리 한강 같은 강이 있거든요, 맨하탄 옆에. 허드슨 강 가운데다가 네모나게 구멍을 뚫어서 그걸로 물이 빠지는 메모리얼을 상상을 한 거예요. 이 공모전 제목이 Reflecting Absence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있다는 거는 그 내가 사랑했던 누군가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 빈자리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컨셉이 진짜 멋있어요. 왜 허드슨 강에다가 그 물을 계속 떨어지는 그 구멍을 뚫었느냐? 그 빈자리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물을 붓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그 사랑하는 사람의 빈자리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딱 생각해 이게 말이 되는지 한번 보려고 그 배드 앤 베스라고 하는 목욕용품 파는 가게가 있어요. 미국에 가면은 거기를 갔답니다. 근데 그 목욕용품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네모난 박스인데 물이 솟아나서 물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오버플로우하는 그러한 제품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제품을 사갖고 와서 뜯어가지고 거꾸로 만들어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고서 그걸로 컨셉을 했는데 공모전이 딱 나왔을 때 사이트가 자유롭지 않았고 9.11 테러 난 그 쌍둥이 빌딩 무너진 자리에다가 하는 걸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컨셉을 섞었죠. 쌍둥이 빌딩이 있었던 그 빈자리, 그 빈자리만큼 두 개에다가 구멍을 두 개를 뚫고 거기에 물이 빠지는 걸로 만든 거예요. 그 나머지 뭐 그 안에 들어가는 시퀀스나 뭐 기타 등등 이거는 되게 많은 부분을 베트남 메모리얼에서 차용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름이 다 새겨져 있고 그걸 보면서 그 물이 떨어지는 걸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기리면서 그 공간을 체험하게 하는 것. 그것들은 그 마이알린의 베트남 메모리얼에서 그대로 따왔지만은 거기에 그 원래 자기의 허드슨 강에 만들려고 했던 걸 합쳐가지고 이 훌륭한 아이디어를 만든 거죠. 그래서 1차 안 때 뭐 이렇게 계획안이 나왔었다가 달라지기는 했어요. 실제로 실설계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리스트에 올라간 한 10팀인가 뭐 그 정도 되는 팀들이 2차 안을 딱 냈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두 개의 단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밑에 구멍은 실제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만 이렇게 밑에 내려가서 올려다보게 한 거예요, 컨셉이. 그래서 올려다보면은 무슨 자리가 있겠어요. 이거는 사실은 원래 노만 포스터가 9/11 테러 난 사이트의 마스터 플랜 할 때 냈던 아이디어입니다. 이 네모난 빈자리 구멍이 이렇게 철판으로 벽을 만들고 그 밑에 내려가서 올려다보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나게 큰 빌딩이 있던 그 자리가 지금은 없고 빈 공간을 쳐다보라는 그 건축가의 컨셉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차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멍을 하나 뚫고 밑에 내려가서 이제 이 아래에서 얘를 올려다보게끔 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슬픈 사연이 있는 공모전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리차드 마이어라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에 갈 때 이 마이클 아라르드라는 이 건축가, 이 메모리얼을 설계한 건축가가 거기 인터뷰 받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제가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진짜 훌륭한 건축가이지 막 그 생각을 했죠. 제가 이제 거기 있던 직원한테 들은 얘기예요. 야, 이 친구가 이스라엘 건축가인데 비자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반드시 어딘가 취직을 했어야 되는 입장인데 마이어 사무실에서 취직이 안 돼가지고 무슨 시청에 취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신입사원이 돼가지고 열심히 거기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친구는 시청에 있으면서 재미도 없고 밤 시간에 시간이 많으니까 이 공모전을 나간 거야. 저는 공모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얘는 당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 4개월 사이에 인생이 확 바뀐 거죠. 인생 지사는 여기 세옹지마한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된 일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나중에 가서는. 근데 어쨌든 이 친구가 그렇게 해서 당선이, 저랑 동갑이에요. 또 공교롭게. 당선이 딱 됐는데 훌륭합니다. 아이디어가. 사실 이 공모전이라고 하는 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이 몇백 팀 되는 엔트리를 제가 다 봤거든요. 근데 이러한 비슷한 아이디어를 냈던 게 이거 말고도 한두 개 더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는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마스터 플랜이 있었던 빌딩 자리에 다니엘 리베스킨드가 당선이 됐는데 마스터 플랜에서는 어땠냐면은 이 두 개의 사이트 중에 하나를 가로질러 가는 메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진 애들은 그 건물을 유지한 상태로 그대로 디자인을 한 거예요, 이 컨셉을. 근데 이 마이클 아라드는 이 건물을 없애버리고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모전의 룰을 어긴 거죠. 근데 그 공모전의 룰을 어겼는데 이 사람은 당선되고 그 지킨 사람 떨어진 거예요. 이게 모든 공모전 하는 사람들이 딜레마인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룰을 깨면서 내가 아이디어를 낼 것이냐. 뭐 이런 게 항상 딜레마예요. 근데 이 사람은 베팅을 한 거죠, 사실은. 건축 커리어 30 몇 년째인데 제 결론은 뭐냐. 공모전은 팔자다. 이게 실력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출품했을 때 심사위원 운도 따라줘야 되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어떤 심사위원은 야, 그 공모전 룰 어겼으니까 이거는 떨어뜨려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분명히 제가 볼 때 마야린이 심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이 메모리얼의 그 강력한 그 디자인의 힘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 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베트남 메모리얼로 한 획을 그은 마야린이라는 이 건축가가 나중에 장성해서 또 후배 이 마이클 아라드라고 하는 911 메모리얼을 또 좋은 걸 뽑아서 그 좋은 전통을 계속해서 전승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장성해서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은 또 후배 좋은 사람을 뽑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게 전승이 이어지는, 그게 사실은 그 사회의 격인 것 같아요. 그 사회가 얼마나 훌륭하냐는, 훌륭한 선배가 있고 그 훌륭한 선배가 훌륭한 후배를 뽑아줄 수 있는, 그게 전통이 이어질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갖춰진 사회가 좋은 사회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워싱턴 DC의 베트남 메모리얼과 뉴욕에 있는 9/11 메모리얼, 이 두 가지 기념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